시끄러. 안돼, 사람 살려. 지금 밤 아니야. 이거 이제 주민 숙면센터는 이제 다른 공간으로. 초등학교 5학년인 지안이 게임 속 친구들과 소통하며 게임을 즐깁니다. 지안아, 응? 민호한테 얘기했지? 7시까지만 아까 얘기했잖아. 7시까지. 민성아, 우리 7시 5분에 끄자. 저녁 식사 전까지 게임을 마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빠는 지안이가 무슨 게임을 즐기는지 관심 있게 바라봐 주는데요. 얘는 핑크형 잡은 거야. 7시 5분에 끈다 그랬지? 7시 5분에 딱 끄는 거다. 약속은 했지만 엄마는 믿업지 못한 눈치입니다. 7시 5분에 끈다 그랬지? 7시 5분에 딱 끄는 거다. 엄마도 운동을 하며 취미 시간을 즐겨 보는데요. 이렇게 각자의 저녁 시간이 흘러갑니다. 야, 이제 좀 엄마 다 했어, 운동. 그런데 지안이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슬슬 끄자. 점차 식어가는 저녁밥. 기다림에 지친 엄마는 천불이 납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분노의 레이저빔 발사하는 엄마의 잔소리 공격을 헤드셋으로 철통 방어하며 게임에 몰입하는 지안이. 화를 삭힌 엄마의 또 다른 공격. 오늘 주간학습 봐봐. 주간학습 봐야 되겠다. 엄마의 숙제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말에 또 저기 과제 낼 때 아니야? 국어는 이거 단원 다 안 나갔었었나? 1단원? 과학은 아예 이거 2단원은 아예 건들질 않았네? 이거 어디까지 나왔어? 그래, 영어 일기 쓰는 거 있었네, 이거는. 점차 표정이 굳어가는 지안이. 숙제는 다 해놓은 걸까요? 기다리고 있을 친구 생각에 급히 컴퓨터로 다시 가보는데요. 야, 그냥 또 나가면 안 되지. 그걸 다시 어떡해. 봐야지. 지안아. 응? 안 끝났잖아, 지금. 안 끝났어. 헤드셋 내려놔. 이거 얘랑 이거 얘기를 엄마 할 말이 남아있어. 이거는 선대칭동의 정의잖아. 이건 대응 정끼리 이은 선분을 둘로. 귓전에만 맴도는 엄마의 잔소리. 마음은 이미 콩밭, 아니 게임에 가 있습니다. 엄마가 인간관계나 그런 사회성보다 공부를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가서 이제 좀 많이 하면 되지만 지금은 그런 거랑 관련이 없으니까 지금 많이 놀아도 돼요. 근데 그때 가면 이제 많이 놀 시간도 없으니까 그땐 공부 많이 해야죠.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스스로 좀 알아서 자기 걸 자기가 좀 챙겼으면 하는 거죠. 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본인이 스스로 챙겨서 하는 거. 이렇게 거실에 컴퓨터가 놓이게 된 이유도 지안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라는데요. 엄마가 이제 가족과 시간을 공유하자는 명분으로 옮겼어요, 여기로. 원래 이쪽에 안방이 있었는데? 원래 이쪽에 콘센트를 연결해두고 컴퓨터를 했었는데 컴퓨터 시간을 통제하려고 협약서를 썼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자꾸 뚫으니까 엄마가 결국 거실로 컴퓨터를 옮기자고 했고 결국 밀실에 있던 컴퓨터는 부모님의 감시를 받는 광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지안이랑 약속을 이제 좀 게임하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려고 이런 협약서도 만들어가지고 1번은 전자기기 활동을 자율적으로 통제한다. 그게 안 되면 2번 부모님의 통제하에 사용합니다. 3번 컴퓨터 및 전자기기 거실 이동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거실 이동을 하게 됐어요. 협약서엔 지안이가 스스로 게임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컴퓨터를 거실로 이동하기로 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된달까? 그러니까 문을 닫고 안에서 애가 뭐를 하는지를 모를 때는
그 뭐 유해한 사이트 같은 데를 들어가거나 할까봐 영상 같은 것도 좀 안 좋은 것도 보고 이럴까봐 좀 걱정이 됐었는데 그래도 훤히 보이는 데서 하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오후 시간 학교를 마친 지안이가 신나게 어디론가 향합니다. 집으로 가기 전 친구들과 게임을 즐기는데요. 친구들의 스마트폰이 부러운 모양입니다. 얘는 사용 2년 정도 했어요. 2020년 11월에 사서. 아직 폴더폰을 사용 중입니다. 폴더폰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핸드폰 대리점에 가서 핸드폰 거기 통신비만 내면 공짜라고 써져 있는 폰들도 있었는데 엄마는 그걸 안 사고 굳이 19만 원을 주고 폴더폰을 산 거예요. 다른 공짜 스마트폰 있었는데 통신비만 내면 이제 공짜인 거. 통제가 좀 제 생각엔 다른 엄마들보다 좀 과한 것 같아요. 통제하면 자꾸 사람 기분이 좀 나빠지니까 내가 감시를 받고 그런 기분이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불만이 가득한 지안이. 그런데 놀랍게도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엄마가 전에 쓰던 스마트폰인데 제가 유심 꽂아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 제가 유심이 꽂혀 있으니까 여기 핀을 박아서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유심이 나옵니다. 세상에나 몰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이러면 이럴수록 더 심한 통제하게 되니까 저는 그때 뚫을 생각을 하죠. 저도 그래서 컴퓨터에 명령어를 쳐서 비밀번호 얻을 수도 있고 약간 해킹이라고 하기보다는 최고령 600 갈 수 있었는데 까비. 게임을 통제할수록 지안이는 또 다른 방법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부모님은 지안이의 스마트폰 구입을 고민 중인데요. 아, 너 근데 맞아. 내가 어제 핸드폰 사는 거 협약서 초안을 보여줬잖아. 네가 성인 계정을 만들어 놓은 게 좀 위험한 것 같아서 그걸 다 없애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게 꼭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네가 나를 설득을 하면 엄마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잖아. 그걸로 이제 사이트 계정들 다 연결돼 있어. 그 사이 엄마는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했는데요. 특히 부모님 계정으로 등록된 모든 게임을 삭제하는 조건입니다. 로블록스 계정도 이걸로 돼 있고 인스타도 그러니까 여기로 돼 그럼 있고. 계정을 다시 만들면 되잖아, 새로. 이건 내 생명줄이야. 이건 없앨 수 없어. 내 생명줄이야 이거는. 그게 무슨 생명줄씩이나. 그동안 지안이는 게임 가입 편의성을 위해 부모님 계정을 사용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하지 말라는 소리잖아. 이거 다 없어지면 얘네도 다 망해. 내 망하는 게 아니라 29,000개짜리도 다 없어진다니까? 그래, 트로피가 없어지는 건 좀 그럼 문제긴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 해야 돼. 불을 4년, 내가 2년 동안 피땀 흘려 먹은 트로피인데 다시 올려야 되잖아. 그 트로피 다시 쌓으면 안 돼? 다시 싸면 2년 동안 내가 피땀 흘린 거는 뻘짓이잖아. 아이고. 이 상황이 억울하기만 한 지안이 게임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늘 전쟁 중인데요. 유해 사이트 노출과 게임 과몰입을 걱정하는 엄마와 일방적 통제에 불만인 지안이. 언제까지 부모님의 통제로만 양육할 순 없는 노릇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게임과 아이의 행동들을 통제를 강하게 하면 아이는 스스로의 생활을 통제할 기회, 실험의 기회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들어서 당장은 좋은 듯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책임 있게 결정하고 판단해야 할 상황에서 주저주저하게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당장의 게임을 강하게 통제하고 싶은 욕구는 소탐 대실의 시작일 수 있는 거고요. 아이 스스로 유혹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능력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지만 양육 방식이나 그 환경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나 다이어트, 흡연 억제처럼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통제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는데요. 특히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자기 동기력이 사라지는 자아 고갈 상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한 외부 통제가 자기 동기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해 봤습니다. 먼저 대학생 참가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낮은 난이도를 푸는 저억제 그룹과 높은 난이도를 푸는 고억제 그룹으로 나눴는데요. 먼저 두 그룹 모두 연습 문제로 알파벳 A, F, H, Z 글자가 뜨는 좌우 방향에 맞춰 같은 방향키를 누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알파벳은 스페이스바를 누르도록 했고요. 제시한 규칙이 참가자들에게 익숙해지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갔는데요. 먼저 저억제와 고억제 그룹 모두 연습 때와 같이 AF 글자가 왼쪽에 나타날 경우 왼쪽 방향키를, 오른쪽에 나타날 경우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도록 했습니다. 이후 저억제 그룹은 KW 글자가 나타날 경우 아래 방향키만을 누르는 쉬운 규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고억제 그룹은 익숙해진 규칙과 반대로 실행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오른쪽에 KW 글자가 나타날 경우 반대 방향인 왼쪽 키를 누르도록 해 수행이 어렵도록 했습니다. 과연 실험 참가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저억제 그룹의 경우 집중도가 매우 높아 보였는데요. 게임 같기도 하고 게임하는 느낌이고 게임 같기도 하고 재미있더라고요. 조건이 걸리면 그냥 더 해야겠다 생각하고 딱히 짜증이 나거나 하진 않았어요. 조건이 막 한 5, 6개 붙어가지고 외울 게 너무 많았다. 키 설정도 되게 방향키만이 아니고 뭐 알파벳 A, B, C, D까지 입력을 해야 됐다. 그러면은 너무 스트레스였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딱 통제가 가능한 선에서 즐길 수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되게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고억제 그룹 참가자들 반응은 어떨까요? 점차 표정이 어두워지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모습입니다. 조건을 걸면 걸수록 제 행위에 통제가 많이 가해지니까 그 안에서 이제 그 과제를 잘 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조금 있고 자유도가 떨어지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자극들이 빨리 사라지고 제가 좀 실수를 하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좀 걱정이 되고 자책하는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 실험 분석 결과가 궁금하시죠? 저억제 그룹보다 고억제 그룹에서 자기 동기력이 저하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재도전 의지 역시 고억제 그룹이 낮게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이번 실험에서 또 주목할 만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바로 내적 통제력이 높은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동기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자기 통제력이 높을수록 자기 주도적 삶을 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해야 될 고민을 부모가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외적 통제를 가진 사람으로 갈수록 누구의 지시가 없으면, 누구의 명시적인 명령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즉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그런 사람이 점수를 잘 받아서 좋은 공부를 해서 좋은 학교를 나와서 실제로 세상에서 이제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장면에 가면 의외로 크게 기여도가 없는 사람으로 가면서 본인도 그리고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사회 조직 구성원도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죠. 결국 스스로의 결정이 아닌 부모의 통제하에 강제적으로 게임을 조절하는 아이는 자기 동기력과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 트로피가 없어지는 건 좀.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불을 4년, 내가 2년 동안 피땀 흘려 먹은 트로피인데 다시 올려야 되잖아. 게임과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지안이와 엄마.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지안이의 면담이 이루어졌는데요.
협약을 네가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서 사인한 거야? 아니면 억지로 사인한 거야?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제가 원하는 바로 되지 않고 엄마는 일단은 제 의견을 듣는다지만 반강제적, 너무 지나치게 보호적이에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지나치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내가 볼 때는 불안이 너무 과한 거야, 그렇지? 네 말 맞다나? 그래서 그걸 낮추기 위해서는 네가 뭔가 보여줘야 돼. 내가 보여주는데 그걸 네가 정하자. 네가 주도권을 갖고 네가 요 정도는 할 수 있어라고 해서 엄마랑 아빠 있는 데서 협약서를 다시 만드는 거지. 지안이가 주도적으로 협약서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엄마의 상담이 이어졌는데요. 전반적으로 부모 양육 태도 검사한 거를 보면 다 좋으세요. 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이에게 지지를 잘 하는지 75점이 기준 점수라고 그러면 어머님은 85점이야. 박수 한번 쳐보세요. 분석한 결과 아이에 대한 지지 표현과 합리적 설명 점수가 높아 이상적 양육 태도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감독과 과잉 기대 영역은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빠의 경우도 지지 표현을 잘하고 있지만 간섭과 감독 영역이 높았는데요. 그렇다면 지안이는 부모님의 양육 태도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아이가 느끼기엔 어떠냐면 아까 기준 점수 한 75점이라고 했잖아요. 지지 표현이. 20점이야. 20점이야. 너무 낮네요. 지안이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지지 표현을 못 받는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합리적 설명은 아까 75점. 네, 기준 점수여서 95점이셨거든요. 10점이네. 그러니까 합리적 설명을 하셔요, 어머님이. 근데 아이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검사 결과 지안이가 느끼는 부모님의 양육 태도는 대부분 부정적이었는데요. 부모님이 높게 평가한 지지와 합리적 설명 모두 낮게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왜 이런 부정적 감정을 느낄까요? 영상을 함께 보기로 했습니다. 그 트로피 다시 쌓으면 안 돼? 다시 싸면 2년 동안 내가 피 땀 흘린 거는 뻘짓이잖아. 아이고. 자신의 모습을 객관화시켜 보자 엄마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모든 규칙을 만든 이유는 통제가 아니에요. 칭찬하기예요. 규칙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와 잘했어, 너 지켰어, 칭찬하게. 그러면 어떻게 규칙을 정해야 되겠어요? 빡시게 정하면 안 돼요. 굉장히 약하게 정해야 돼. 지금은 어떻게 규칙을 정하냐면 아직 그냥 너무 박하게 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미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한 번도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 아이가 실천 가능한 규칙을 정하도록 했는데요. 그 규칙 역시 엄마의 기준이 아닌 지안이 스스로 설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안이가 생각하는 협약서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하나씩 얘기해 보자고. 이제 뭐 인터넷이나 게임 같은 거 저는 뭐 2시간 정도? 그러니까 이제 2시간이면 괜찮겠다 이거지? 2시간이면 저는 충분해요. 좋아. 엄마가 전에 썼던 협약서대로 공부는 일단은 90% 이상 하는데 이제 공부를 다 안 하면 그날 저녁은 이제 공부 다 할 때까지는 컴퓨터 못 쓰는 걸로. 네가 못한 거. 오, 훌륭하다, 야. 나는 지안이가 진짜 잘할 거라고 생각해. 네, 파이팅! 네, 파이팅 한번. 네. 자녀들과 함께 만들고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규칙이 아이 스스로 게임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서로에 대한 믿음과 소통이 필요하죠. 게임 시간을 스스로 통제할 줄 아는 아이. 자기주도력이 높은 아이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특별한 비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시, 비판, 감독보다는 자녀에 대한 끊임없는 격려와 칭찬, 믿음과 원활한 소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 세대와 다른 게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을 이해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부모가 먼저 게임의 세계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게임 이용을 지도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 후 지안이네 가족에겐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카메라. 고심하던 스마트폰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은
지안이에게 선택권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아, 좋겠다. 드디어 5년 만에 드디어 생겼어. 5년 만에 네가 지안아, 좋겠다. 내가 원하던 모델이라서 너무 좋겠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전 알 수가 없어요.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뭐 인사 받자고 한 건 아니고. 영광의 개봉 순간이다. 와, 이 영롱한 박수 좀 봐. 이렇게나 좋을까요? 이제 잘 사용하는 법만 남았습니다. 오늘은 지안이의 주도하에 협약서를 작성합니다. 부모님의 입가엔 흐뭇한 미소가 번지는데요. 지안이가 이대로 잘 실천하길 바랄 뿐입니다. 전에 거랑 다르게 네 주도하에 쓴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정한 거니까 네가 지켜야 돼. 우리도 강요 안 할 거야. 알았어. 알았지? 우여곡절은 좀 있었지만 이제 아이도 부모도 행복해지는 해법을 찾았습니다. 아이가 홀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렸었던 것 같아서 그동안에.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많이 반성을 하게 됐고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고 그 양육하는 입장에서 누가 주인공인지를 우리가 잠깐 잊었었던 것 같아요. 그 믿음의 크기도 저랑 저희 와이프랑 둘이서 만들어주는 일 같아요. 우리가 지안이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만큼 지안이가 그걸 단단하게 만들어 나갈 것 같습니다. 어떤 해의 마지막 해 이런 거 본 적 있나? 오늘 처음 아니야? 처음일걸? 납조는 처음이야. 그럼 내년도 응? 각자 화이팅하는 의미에서 손하고 모아서 화이팅하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소통의 문을 열자 행복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미디어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시대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다양한 유형의 게임들이 우리 아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게임은 또래와 소통하는 즐거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게임하는 자녀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혹시 불안하고 불편하신가요? 그래서 통제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순간 자신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아이를 믿고 있는가? 나는 내 아이를 존중하는가? 나는 내 아이에게 선택의 권리를 주었는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그 핵심엔 부모, 자녀 간의 행복한 소통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